국산 13모터랑 타미야 기본 모터랑 어느 게 더 센지 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13모터 더 셉니다. 1980년대, 1990년대 그때 일반적인 그냥 모터로 움직이는 뭐 배, 로보트, 뭐 자동차, 뭐 그런 곳에 사용됐던 13모터 있잖아요. 이게 타미야 기어보다 셉니다. 제가 지금 모터 비교 영상을 지금 파워 비교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요것만 조금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40대 된 분들이 30대나 지금 비교하는 걸 올리려고 해요. 13모터도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중국산 13모터고 중국산 13모터는 국산보다 확실히 약해요.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 있죠. 네모난 구멍. 이 네모난 구멍 나 있는 게 보통 중국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산은 이제 오리지널 13모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랬습니다. 근데 13모터가 신형이 나옵니다. 1990년대 한 중반에 신형 13모터가 나오는데 이게 신형 13모터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있던 미니카 중에 요렇게 생겼지만 13모터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지만 또 센 것도 있죠. 모터는 이렇게 센 거랑 약한 거랑 이렇게 겉에 있는 이거 뭐라고 하죠? 요거 커버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그 모터가 뭐 세고 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컴퓨터 케이스랑 똑같습니다. 컴퓨터 안에 어떤 메인보드랑 어떤 CPU를 넣느냐에 따라서 뭐 바깥쪽에는 막 진짜 10년 된 컴퓨터 같은데 엄청난 성능이 있고 외관은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케이스를 하지만 안에는 막 되게 약한 뭐 10년 전 뭐 G630, 530 끼면 뭐 약한 거 성능이 별로 안 좋은 거 그거랑 똑같습니다. 기어 모터는 마이크론 모터라고 하나? 그렇게 말하죠. 이게 근데 약한데 모터는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모터가 RPM이 있고 마력이 있잖아요. RC카에 사용되는 모터는 마력과 RPM을 나눠서 이제 그 분류를 나눠요. RPM은 낮지만 마력은 좋은 건 힘이 좋아가지고 주파를 잘하고 RPM은 높지만 마력이 약한 거는 뭐 곡선이나 뭐 언덕이나 뭐 지형이 험난한 곳에서는 속도가 안 나지만 평탄한 직선에서는 속도가 빠르고 그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 타미야 모터가 이게 RPM은 낮고 마력도 낮지만 이게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 타미야 기어 모터가.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미니카를 작동을 시켜도 이 열을 거의 안 받습니다. 자석은 제가 이제 조금씩 공부해서 알게 되는 건데 온도가 높아지면 자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급격하게. 그래서 여튼 그 모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영상으로 또 하나 올리기로 하고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려는 거죠. 어떤 모터는 여기 이제 차체에 끼우잖아요. 차체에 딱 끼우면은 이 트랙에 놓기 전까지 맹렬하게 휘 하고 돌아요. 근데 딱 놓으면 천천히 움직이는 게 있고 어떤 모터는 여기에 딱 꼈을 땐 되게 조용해요. 조용한데 딱 놓으면 꽤 빠른 게 있습니다. 전자가 중국산 모터가 그렇고 소리만 겁나 세지 실제로 힘이 약한 거예요. 모터가 힘이 너무 약한 거. 근데 타미야 모터는 여기다 끼면 그렇게 안 빨라요. 스프린트 대시나 울트라 대시 같은 거 끼잖아요. 별로 안 빨라요. 여기 바퀴만 돌아가는 거 보면 이거 뭐야? 이거 빠른 거 맞나? 그래서 딱 넣으면 의외로 빠릅니다. 그러니까 타미야 모터가 그 RPM과 그 온도와 그리고 마력을 적당하게 조화를 시켜가지고 만든 그런 모터예요. 타미야 모터가 처음에는 약해가지고 막 허접하다고 생각했는데 모터를 제가 뭐 100가지 정도를 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안정성이 좋은 모터가 올디에서 나온 4종 모터 있죠. 플래시 레이서, 허리케인, 소닉 레이서, 스프릿 팬더 이건 4개입니다. 그거는 모터 RPM이 엄청 높고 힘도 되게 세요. 되게 센데 그 자석이 뜨거워진다고 해도 RPM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RPM 요동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단지 단점 하나가 뭐냐면 그 배터리가 조금만 없어도 그 모터가 잘 안 돌아요. 근데 타미야나 일본 모터, 옛날 일본 모터 있잖아요. 아오시마나 이런 모터는 그렇게 세진 않지만 물론 스프릿 팬더 정도도 셉니다. 올디 4종 모터의 막내급 스프릿 팬더급으로는 세요.
그런데 배터리를 하나를 끼운다고 해도, 혹은 배터리가 좀 떨어졌다고 해도 80%까지 성능을 냅니다. 이게 일본 모터 중에서 세기로 좀 유명했던 아오시마 모터 RPM 65,000입니다. 요게 올디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4종 모터 스플릿 팬더 막내랑 RPM 비슷해요. 근데 요거는 배터리 하나만 끼워도 되게 잘 돌고, 그리고 배터리가 좀 떨어져도 되게 세요. 그런데 올디에서 나온 뭐 4종 모터 아까 설명했죠. 플래시레, 그 중에 제일 센 플래시레이서입니다. 이거는 배터리 하나 끼우면 아예 안 돌아요. 그리고 그 배터리가 뭐 한 70% 떨어지잖아요. RPM이 3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터는 배터리가 조금만 달아도 엄청나게 약해지고, 이 모터는 배터리가 좀 달아도 센 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릅니다. 왕이라고 이제 저번 영상 올렸던 진솔 베어링 모터, 이거는 배터리 한 60%만 70%만 떨어져도 이거는 아예 돌지도 않아요. 돌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강한 모터일수록 많은 전류량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꽉 찬 전압이랑. 이거는. 그리고 이거의 최대 단점. 온도가 100도, 9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력이 힘이 너무너무 떨어져서 이 모터의 힘이 거의 10%로 떨어집니다. 극극극극거리면서 잘 안 돌아요. 이거 좀 이게 제일 세긴 한데, 이 진솔 모터는 제일 세긴 한데 좀 안정성이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봐야죠. 타미야 모터가 되게 잘 만든 모터입니다. 일본 모터가 되게 잘 만든 모터예요.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피니언 기어도 똑같고, 똑같이 4대1 기어입니다. 트랙이 곡선이 많기 때문에 3.5대1보다 4대1이 더 빠릅니다. 여기서 이 트랙은. 물론 여기 직선 코스가 되게 길어요. 한 5m 급은 안 되고 한 4m 정도 됩니다. 4m 되는데, 그래도 이 곡선 코스가 연속적으로 많기 때문에 힘이 좋아야 돼요. 3.5대1이 4대1보다 더 빠르다고 무조건 생각하는 건 좀 오류입니다. 모터 힘에 따라 다르죠. 아까 말했던 마력으로 하면 안 되지. 마력은 말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그냥 편의상 마력으로 한다면. 힘이 좋은 모터는 3.5대1이 더 빠르겠고, 힘이 약한 모터고 RPM이 더 높은 모터면 4대1이나 5대1이 더 빠르겠죠. 모터의 특성에 따라 기어비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타미야 모터부터. 진짜 약하다. 이게 뭔 소리지? 한 바퀴 13모터 국산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까먹었는데? 이게 타미야인가? 어느 게 13모터고 어느 게 타미야지? 이거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여기 룰러가 하나 떨어져 있구나. 오, 쉣. 이거면 진짜 오래 걸려요, 이거. 진짜 오래 걸려요, 이거 따라잡는다. 아니다. 얘가 따라잡는다. 얘가 뭐지? 얘가 좀 따라잡는 것 같아, 뒤에 하는 게. 얘가 좀 따라잡는 것 같아요. 못 따라잡나? 지금 곡선에서는 좀 따라잡는데, 직선에서 얘가 좀 벌리는 것 같아요, 앞에 가는 게. 곡선에서 좀 따라잡다가, 따라잡는다. 와, 진짜 오래 걸린다. 뒤에 게 따라잡는다. 따라잡았습니다, 뒤에 게 따라잡았어요. 13모터입니다, 노란색. 요게 좀 더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차이는 안 나고, 뭐, 이게 배터리 상태가 한 100이면, 요거는 한 100,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배터리 바꿔 끼워서 하면 더 빨리 따라잡아요, 13모터가. 배터리 바꿔 끼워서 합니까? 그래, 바꿔 끼워서 해. 배터리 바뀌었습니다. 전 항상 공정하게 배터리가 하나는 NLF, 하나는 후지스로 해요. 그래야만 공정하죠. 후지스가 더 셀 수도 있고 NLF가 더 셀 수도 있으니까.
패자였던 그 타미야 버터. 그다음 빨리 따라잡게 만들어야겠다. 바로 출발시켜야지. 오케이. 뒤에 가는 게 13모터죠. 봐, 금방 따라잡잖아. 직선은 비슷한데 힘이 13모터가 좋네요. 보니까 직선은 비슷한데 힘이 13모터가 좋네. 코너에서 따라잡잖아요.